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종목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죠. 또 그 종목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섹터를 찾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만약에 그 2차 전지가 좋다 했을 때 2차 전지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사도 되는 건지 아닌지 또 언제까지 갈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하는 건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살펴봐야 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사면 다행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 반대로 됐을 때는 좋은 섹터를 고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섹터를 골랐어도 잘못된 다른 종목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섹터가 다 잘 가도 내 종목만 못 가는 경우 뭐 흔하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그 부담이 너무 크죠. 종목을 매수하거나 또 매도하거나 모든 선택을 할 때, 투자할 때 그런 어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좀 부담이 큰데 이런 거를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이 지금처럼 작년처럼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막 크게 빠질 우려도 높고 그럴 때는 어, 특정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를 골고루 매수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한 투자 방식이 이제 ETF를 사는 건데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이제 펀드 상품을 사고 이제 계속 뭐 적립식으로 붙든가 아니면 일시금으로 돈을 내고 사는 그런 방식인데 그거를 그냥 주식 종목처럼 상장을 시켜놓고 매매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 됐죠. 그리고 종목이 원체 많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섹터를 찾아보면요. 그 한 섹터 안에서도 펀드 그 ETF 상품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다르죠. 그래서 선택하는데 좀 애로를 겪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ETF를 소개해드리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거나 최근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시장이 잘 갈 때도 수익이 생각보다 못 나고 또 떨어질 때는 크게 빠지는 것 같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ETF를 하시면 어때요?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2차 전지를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ETF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왕이면은 ETF 중에서도 제가 좀 골라서 좋은 종목들을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선택해드리면 좀 고르기가 수월하겠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ETF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로 추리면 어떨까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10개로 추리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딱 정확하게 10개 종목을 ETF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지금 이제 2021년 10월 17일 기준으로 고른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한 달 뒤에 봤을 때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ETF를 고르는 그런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처럼 또는 수소나 전기차 뭐 아니면 위드 코로나 같은 종목들 지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제 앞으로 그 한 몇 개월 정도는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큰 섹터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제 펀드의 장점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이거 한번 사볼까 하고 살짝 발을 담갔다가 적립식 펀드처럼 계속 조금씩 꾸준히 사 모으는 방식으로 이걸 끌고 가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덩치가 지금은 뭐 만 원씩 산다고 쳤을 때 만 원일 때 30% 상한가가 나오는 것보다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진 다음에 주가가 확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수익을 크게 내주는 거니까 그런 걸 고민해 보면 지금 딱 시점이 3분기 실적을 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당히 주가가 눌려 있는데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섹터도 한번 찾아볼 만하고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 제가 진짜 어, 만 하루 꼬박 하루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여러 개들을 펼쳐놓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찾아낸 건데 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고배당 섹터의 ETF, 코세프 고배당이라는 ETF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일단 배당이라는 그 고배당주라는 어, 섹터의 특징이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고 그 실적에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을 써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모아놨을 때 아주 그 좋은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배당주도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살까? 하나 살까? 두 개 살까? 또 지금 이런 걸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섹터도 금융주들 많이 사고 증권주들 많이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고배당 관련된 ETF가 상장이 돼 있는데 제가 코세프 고배당을 고른 이유는 이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주로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 두려운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 또 뭐 은행주, 이런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제 어떤 그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변동성이 커질 때 고배당주를 사면 이제 연말까지는 분명히 배당주들이 잘 가겠지만 그 이후에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개별 종목으로는 사기 어렵지만 막 5%, 7%, 9% 이렇게 되는 배당률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그 배당 수익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 부딪힐 때 이 고배당주 중에서도 금융주와 뭐 증권주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중이 다양하게 담겨 있는 그런 배당주 ETF인 거죠. 그래서 지금 메리츠 화재가 9.9%, 메리츠 증권이 6.8% 이렇게 비중이 어느 특정 종목에 뭐 10%, 20%대로 크게 쏠려 있지도 않고 대신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JB금융지주, KTNG, 뭐 삼성카드, 코엔텍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 뭐 효성도 있고요. 여러 종목에 한 어, 3, 4%에서 한 많으면 6%대, 메리츠 화재는 9%까지 10% 가까이까지 늘어 있지만 어,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는 조금 불안하지만 고배당 전략으로 이끌고 가고 싶을 때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폭폭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지로 촥촥 올라가 있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도 되는 겁니다. 편하게. 내가 사는 것의 일정 비중대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들의 비중만큼 이제 나뉘어서 간접 투자를 대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가 그 멤버십 방에다가도 한 달쯤 전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던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2차전지 ETF 중에서도 대부분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빅3의
각각 한 20 몇 %씩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종목의 10%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 BM, SKIT, SKC 정도까지가 6.6%대에서 9.4%대까지 골고루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최근 2차전지 소재주들이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솔루스 첨단소재, 첨보, 대주전자재료, 후성, 솔브레인, 코스머신 소재 이런 종목들에 골고루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테마주 지금 이 ETF는 굉장히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지금 2차전지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꾸준히 사모으면 내년 내후년 뭐 3년 뒤까지 그냥 장기 투자로 정기 적금 넣듯이 넣으면 상당한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2020년 10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좀 올해 3월에도 그랬고 5월에도 그렇고 약간 낙폭이 좀 생길 때 그때는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ETF, 하나로 FN 전기엔 수소차 ETF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기차, 수소차 이쪽은 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굳이 갖고 온 또 이유는 현재 이 완성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주 관련 ETF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까지 이 빅3가 9%대 그리고 8%대 정도로 아주 부담 없이 담겨 있고, 또 그렇지만 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겨 있고, 밑에 보시면은 한원 시스템 부품주, 자동차 부품,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수소, 또 현대제철, S오일 같은 에너지, 코오롱인더, 두산퓨얼셀, 또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아주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들이 골고루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담겨 있는 종목만 놓고 보면 진짜 좋다. 이 섹터를 골고루 담아 있는 이 ETF의 방향성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 8월 달에 급락을 이렇게 하다가 다시 9월에 급등을 했다가 10월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올라가는, 이제 쌍바닥 만들고 막 올라가는 그런 추세예요. 이것도 역시 장기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ETF,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하나로 FN 친환경 에너지 ETF입니다. 자, 제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대선 관련 이제 어떤 테마로 여러 종목들이 엮일 가능성이 있어서 늘 주목하자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린 지가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최근에 친환경주들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제일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게 첨보예요.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까지 빅3 세 가지 종목이 마침 그 2차전지주들과 수소 딱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다른 ETF들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한화, LG화학, 후성, 한화솔루션, CS윈드, PNT, 유니테스, 신성 ENG 이런 식으로 그 친환경주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5월 달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 대선 아마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은 하나로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라는 ETF입니다. 이 종목 역시 탄소자 들어가면 무조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바닥권을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26.82%. 그러니까 많이 빠지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탄탄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4%, 3%대 이런 비중으로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SK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탄소 중립 이제 관련된 최근에 그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전략들을 막 제시하고 있는 그 대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앞으로 대선 테마로 아마 엮일 가능성도 있지만 코스피 그 최근에 코스피의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주가가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적립식으로 이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나중에 좀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주가는 이렇게까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막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ETF는 뭐 위드 코로나 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타이거 여행 레저라는 ETF입니다. 한진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약간 좀 그 깨름칙하긴 하지만 한진칼도 역시 이제 뭐 지금 정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행과 레저, 항공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 모으기에는 너무 좋죠. 사실 뭐 강원랜드나 호텔신라, 아시아나 항공, 하나투어, 뭐 파라다이스, 아난티, 롯데관광개발, GKL, 진에어 이런 종목들이 다 전부 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마침 8월 달에 완전 뭐 진짜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샀다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은 다시 또 어느 정도 그 위드 코로나 이 관련된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이제 11월이면은 위드 코로나 이제 막 시작된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행과 레저 이거를 빼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떤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행 레저가 지금 단연코 최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렇다면 ETF를 지금부터 일정액씩 모아가는 전략은 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ETF 소개해드릴 종목은 킨덱스 FN 성장 소비 주도주. 성장과 소비라는 지금 소비라는 그 글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그 소비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딱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어떤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최근에 이제 흐름 좋은 펄어비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3.27%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골고루 담고 있는 건데 아프리카 TV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SM, 아난티, JYP 엔터테인먼트, J 콘텐트리, 또 강원랜드, 오리온, 네이버, W게임즈, 하나투어,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쭉 있어요. 밑에 하이브 뭐 이런 종목까지. 그래서 이 성장 소비 주도주 상당히 이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뭐 엔터도 있고 뭐 카지노라든가 또 뭐 화장품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또 다행히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어느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41선 부근까지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상황. 지금 새로 들어가기에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상장한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FN 메타버스라는 종목인데 메타버스들의 좀 우려는 뭐냐면 실적을 아직까지 실적으로 좀 증명해 보여주는 종목, 확실한 종목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지금 로블록스 같은 종목도 최근에 엄청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뭐 위즈윅 스튜디오라든가 며칠 전에 어제 10 몇 퍼센트 올랐죠. 뭐 덱스터 계속 잘 가고 있었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만 구성하면 이게 출렁출렁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종목들 가운데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제일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게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네이버, JYP 엔터테인먼트, LG 이노텍, 카카오까지 이렇게 이 종목들이 어, 높은 비중으로 이제 포지셔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위지윅 스튜디오 6.29%부터 시작해서 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뭐 맥스트,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렌텍 이런 종목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골고루 섞여 있는 엔터 콘텐츠 종목이다. 이렇게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메타버스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상장 이후에 이렇게 이제 며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주 그 유용하고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하나로 FN K 반도체라는 건데 반도체 제가 지금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가 이제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좀 올라갈 것 같아. 너무 바닥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주에 계속 좋았어요. 올라갈 거야, 우리나라. 알고 있어. 바닥인 거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반도체 종목 너무 많고 내가 사면 빠질 것 같고 이러니까 못 살 때 반도체 아예 섹터 전반을 찾아서 투자하는 ETF가 너무 적당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줄이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또 삼성전기 같은 덩치가 크면서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이 포진돼 있는 그 ETF가 좋지 않나. 마음속에 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0% 정도의 이 비중으로 세 종목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SKC나 한솔케미칼이나 이렇게 최근에 이제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 다음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이 ETF 종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보시면 풍산 같은 종목도 좀 들어있고요. 솔브레인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이 아니죠. 금요일 날 그 멤버십 방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솔브레인이 한 7% 올랐죠. 당일날 추천 당일날. 그리고 홀딩스는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반도체로 조금씩 바꾸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사야 할지 모를 때 만약에 솔브레인 같은 종목을 그날 당일날 샀다면 좋았겠지만 다른 종목 더 이제 안 좋았던 종목들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ETF가 아주 유용하다. 반도체 현재 지금 주가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무래도 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는 지금 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었죠. 올해 엄청 눌려 있었던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늘 바이오는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하나둘 담고 싶은데, 바이오는 들어가려고 보니까 좀 불안하단 말이죠. 더 빠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불안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조금 담고 싶기도 하면서 셀트리온이나 뭐 삼바나 좀 대형주들도 골고루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부딪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코덱스 바이오라고 하는 ETF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오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예를 들어 그런 대형주들을 비중을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코덱스 바이오는 이 종목 자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유바이오로직스가 2.69%밖에 안 되는데 제일 많아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그 다음인데 2.32%, 안트로진이 2.3%, TNR 바이오팹이 2.19% 이런 식으로 비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산 투자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거고 뭐 그러니까 바이오주 중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바가 2.16% 담겨 있고 셀트리온도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셀트리온도 1.9%가 있습니다. 비중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8% 정도로 비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의 이슈, 어떤 악재가 나와도 뭐 크게 부담 없고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는 골고루 누리게 되는 그런 바이오 이제 ETF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갖고 왔고요.
뭐 CMO 하는 업체들도 골고루 들어가 있고 백신 개발주들도 들어가 있고 뭐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기대치 갖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전통적인 제약사들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바이오 종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ETF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주가는 이렇습니다. 급락한 이후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폭도 크지도 않아요. 그냥 살금살금 가고 있는데 아마 11월 달 이제 3분기 실적이 지나가고 나면 이 상승 추세를 조금씩 더 크게 큰 폭으로 그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ETF 종목들을 한번 쭉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ETF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종목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쉽거든요. 어려울 일이 없는 거고 예전에 펀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뭐 바이오나 반도체나 뭐 자동차 관련 이런 종목처럼 아주 최근에 그 섹터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하려고 막 꿈틀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사 모으기가 좋죠. 근데 어떤 특정 종목을 분석해서 사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잘 모르겠고 이럴 때 아주 유용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고배당주라든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애들도 아 고점 부근인데 부담스러운데 싶을 때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분산해서 사보지 뭐 분할해서 사보지 뭐 하는 생각이 들 때 또 유용하다. 그래서 저는 ETF라는 게 골고루 잘만 생각해 보면은 그 시장의 상승세가 나올 때는 상승 추세를 또 등에 업을 수 있고 아까 보셨잖아요. 굉장히 막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바닥까지 빠져 있는 종목들을 좀 덜 불안해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ETF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TF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종목 창에다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전기차 아니면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종목 창에다가 키워드를 치면은 바로 그 ETF 종목들이 막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또 HTS 쓰시는 그 HTS에서 ETF 어지간한 거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HTS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지금 이 HTS를 지금 유안타 증권 거를 활용해서 지금 이 방송을 구성을 했습니다. ETF는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쉽고 또 아무 때나 종목이 오르든 섹터가 빠지든 뭐 오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늘 당장 사모으기 시작해도 언젠가는 이 그 덩치가 커질 거고 그 덩치가 커졌을 때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 이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적립식 펀드나 뭐 어떤 그 적금, 정기 적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 근데 그걸 내가 직접 운영해 보는 거예요. 이 종목들을 찾아보고, 보유 종목들을 보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ETF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엄선한 10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ETF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